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끼는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끼의 눈은 머리의 양옆에 위치하여 거의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토끼의 눈이 얼굴 양쪽 끝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입 주변 아주 작은 사각지대를 제외하면 뒤쪽과 옆쪽까지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식동물인 토끼는 먹이를 찾고 풀을 뜯을 때 몸을 낮추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나 소리가 들리면 즉각 반응해 도망쳐야 하죠. 이때 360도에 가까운 시야가 아주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는 대신 토끼는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느끼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두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쪽을 정확히 입체적으로 보려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시야를 조정해야 합니다. 토끼가 가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주변 환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한 토끼의 눈은 사람보다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약한 빛에서도 잘 볼 수 있어 어둑한 환경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밝은 빛에서는 쉽게 눈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밝은 낮 시간보다는 어둑한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죠. 일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토끼의 시야는 정확히 360도보다는 약간 적은 340도 정도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어 천적의 공격을 미리 알아차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토끼의 독특한 눈 구조와 시야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토끼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신기한 눈 구조와 행동을 관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과가 탄산음료보다 치아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가 사실은 치아 건강에는 의외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사과를 먹었을 때 치아의 상아질이 손상될 위험이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보다 무려 3.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과일과 음료, 주류 등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사과가 치아에 더 큰 손상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과가 가진 높은 당도 때문입니다. 사과는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씹어야 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 성분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음식에 비해 길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당분이 입안에서 세균과 만나면서 산성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산성 물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 층인 범랑질을 서서히 부식시켜 결국 상아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과 자체에 포함된 산성 물질 때문입니다. 과일이 가진 천연산 성분은 사실 구강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과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면 산이 직접적으로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범랑질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랜 기간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치아가 민감해지고 심각한 경우 충치나 치아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아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하게 과일을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과를 먹기 전에 미리 양치질을 해서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하면 치약 성분이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산성 물질의 부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를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을 칫솔로 문지르면서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사과를 먹은 직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내 과일 찌꺼기와 당분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먹을 때 치즈나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치아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사과의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함께 치즈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스를 마실 때 빨대를 이용하면 산성 물질이 치아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건강하게 사과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오늘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 덩굴식물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사실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독특한 식물입니다. 먼저 식물학적으로 보자면 토마토는 분명히 과일입니다. 식물학에서 과일은 씨를 품은 식물의 열매를 말하며 토마토는 씨앗을 품고 있으니 엄밀히 과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원산지인 중남미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토마토는 단맛이 강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토마토를 요리에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요리적인 분류로 인해 채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토마토가 법적으로 채소로 인정받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87년 미국에서 과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시절 토마토 수입업자들이 토마토는 과일이라며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사람들은 토마토를 후식이 아니라 주식에 사용한다며 채소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채소로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구분하는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토마토는 채소로 취급됩니다. 주로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며 후식이나 간식으로도 즐기죠. 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토마토가 요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며 날것으로 먹는 경우는 샐러드나 버거, 샌드위치 등에 한정됩니다. 토마토는 재배법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땅 위를 기며 자라지만 농업에서는 주로 지지대를 세워 수직으로 재배합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면 연중 내내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토마토는 거의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품종에 따라 맛과 형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토마토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생으로 먹기에 좋지만 요리용으로는 수분이 많아 다소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양의 요리용 토마토는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풍부해 요리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또한 작은 방울토마토는 재배가 쉬워 집에서 키우는 임기 식물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적으로 토마토는 매우 뛰어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해 암 예방과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리코펜은 익히면 더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유럽에서는 숙취 후 토마토 스파게티나 피자를 먹는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녹색 토마토는 독성 물질이 있어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숙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문화적 사실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매년 8월 라 토마티나 토메티네라는 유명한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수천 개의 토마토를 던지며 축제를 즐기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적으로는 채소로 분류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적, 문화적,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토마토. 이제는 과일과 채소라는 경계를 넘어 건강과 문화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